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그동안 선거 전에 관심이 확 쏠렸다가 이제 다시 부동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리면서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나, 막차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차일지 모르니까 빨리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올라타면 버블의 끝자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가 공사비는 더 오르는데 금리는 내렸으니까 다시 또 급등할 거 아닌가? 그래서 영영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의 정리를 제가 한 방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쉬워지고 가계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소비가 살아날지 아니면 빚만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전 같은 경제 화랑기가 아니기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나면 반대로 소비는 더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집값 오르는 것은 전제하지 않고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전보다 소득은 늘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줄었죠.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빚만 늘려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4년부터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 성향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6월 1일 어제 발간을 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어났으나 이에 비례해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은 2014년 73.6%에서 10년이 지난 24년엔 70.3%로 3.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60대의 평균 소비 성향이 69.3%에서 62.4%로 아주 대폭 하락폭이 가장 컸죠. 지금 60대가 10년 전에는 50대였습니다. 60대가 지출을 이 정도로 줄였다는 것은 주택 구입 이자나 각종 필수 생활비인 전기세나 기타 공공요금이 올랐고요. 세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쓸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의 50대, 60대의 부동산 소유 패턴을 보면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집을 팔고 집의 규모나 가격을 다운사우징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집은 더 오르니까 팔면 손해다 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집을 안 팔고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주택연금 가입이죠. 자, 두 번째, 서울 집은 더 오른다 라는 신념. 1가구 2주택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를 안 팔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안 팔고 보유하면서 대신 주거비가 좀 더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많이들 이사를 갔죠. 뭐 고향으로 간다든지 다른 공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었지만, 최근엔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을 떠난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로 이사를 간 분들이 76%였고 주로 김포, 검단, 하남시, 남양주 이와 같은 신도시들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도 서울 집을 안 파는 이유는 한마디로 에셋 파킹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에셋 파킹이 뭡니까? 에셋 파킹이란 에셋, 자산과 파킹, 주차, 이 합쳐진 신조어죠. 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가치가 있는 주거상품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가능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에셋 파킹입니다.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채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은 값이 좀 더 올랐고,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더 내려가기보다는 보합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줬을 때 지금 비싸더라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건데요. 자, 이 상황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의 고급화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하락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시멘트 값이나 철근 값이 내려도 공사비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철근 값을 보면 2018년 19년부터 22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 120만원까지 올랐다가 23년 말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또 재고가 누적이 쌓이면서 그 영향으로 24년 12월 기준에 철근 가격은 거의 반값, 톤당 67만원까지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공사비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철근값 등 자재값이 올라서 분양가 비싸다 이런 말 쑥 들어갔죠. 자, 아무튼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하고, 두 번째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기 침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2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는 1.5%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석 달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절반 정도 확 낮춰 잡았는데, 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25년 1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0.2%로 성장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발표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했고,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니까 트럼프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은 대미 수출이 100억 달러로 한 8.1% 정도 줄었습니다. 대중 수출도 104억 달러로 8.4%나 확연히 줄었습니다. 물건은 안 팔리고 소비는 줄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들 수출도 부진해졌죠. 이렇게 저성장의 시기에 또 다른 더 큰 위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 오르고, 분양가 오르니까 전체적인 집값은 오를 것인데, 또 그 반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의 축소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이 비싼 아파트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따라주질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자리 손실의 추정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경제연구원과 무역협회의 분석을 기반으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이겁니다. 한국개발원에서는 1억 달러 수출 감소 시에 대략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라고 밝혔으니까 이걸 평균 1200명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미 수출의 규모가 1170억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후에 갑자기 8% 정도 수출 감소가 있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략 94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자, 1억 달러당 12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면 일자리는 앞으로 11만 28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관세 압력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게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감소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정말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수출이 감소하죠. 고용이 위축되죠. 소득 감소는 수요를 또 위축시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정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 순서 계속 반복돼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인데요. 앞날이 불안해지면 집 구매를 미루거나 투자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하락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포항, 창원 이 지역 수출 산업 중심지입니다. 대외 변수,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와 미중 무역 갈등 이 충격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고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은 비교적 작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낮죠. 서울이 내수 기반 서비스, IT 산업 중심이라서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용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도 하락은 하되 하락폭은 좀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로 트럼프 관세발 일자리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를 제가 표시해 봤는데요. 이 도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폭등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이냐 갈림길에 딱 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쿄의 부동산 버블 붕괴 시 빚 없는 사람만 살아남았고 빚 많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그리고 상속세, 징역세 이거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세금을 모르면 반만 아는 겁니다. 아니 반의 반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절세 기술,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겁니다. 어렵고 딱딱한 세금 문제 진짜 쉽고 진짜 알차게 진짜 쓸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무료 강연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좋습니다. 신청하시면 50명을 추첨을 통해서 초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호TV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